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목요일 증시텐과 함께 하시죠. 자, 일단 오늘 모든 도배되는 경제 뉴스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일 겁니다. 이 내용부터 시작하기로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와 먼저 같이 하죠. 네, 오늘 아침 속보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관세에 대한 발표가 나왔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 반응이 조금 더 뜨거울 줄 알았는데 지금의 반응은 그렇게까지 환호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앵커님께서 이번 결과를 보고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절반 은 성공. 시장은 지금이니까. 네, 이게 물컵 이론이랑 똑같죠. 물컵에 물이 반 차 있으면은 반밖에 없느냐, 아니면 반이라도 있느냐. 네, 해석하기에는 조금 모호한데 사실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불량배를 만났어요. 네. 갈취를 당했네. 네. 네. 주머니에 있는 건 털렸어요. 양말 속에 건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좋아해야 될까? 네. 일면으로는 기회가 또 생기니까 오. 좀 다행일 수도 있고, 일면으로는 어쨌든 털렸으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의 3,500억 달러인가요? 네.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잖아요. 네. 이분이 다 가져가시는 걸로. 이 뭐 개인이 가져가시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최선의 방어책은 일단 구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또 뭐 한 고비는 넘겼다 정도는 성공인데, 나머지 세세하게 뜯어보면 결국에는 뜯긴 거죠. 네. 우리한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는 일단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전제하에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했잖아요. 그럼 오늘도 오르면 7거래일 연속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자꾸 반복이 되면은 그 효용성이 조금 감소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춤거릴 텐데, 그렇다고 여기서 줄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절반은 성공했기 때문에 절반은 가져가는 것이 맞다. 네. 지금 표현이 실시간으로 그런가요? 음전하고 어. 있는 모습인데 관세 관련 내용 발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협정에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관세가 15%로 미국이 한국에게 부과하는 관세는 0%로 대미 투자액 3,500달러, LNG 수입액 1,000억 달러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다 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열어주고 관세도 0%로 제한을 해줬는데요. 오히려 이 내용만 보면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미국 주식 쪽을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 이제 한국 주식 팔고요, 미국 주식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물론 이제 냉정하게 자본주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섞어 써야 되겠죠. 오늘 저녁에 또 이제 미국은 메타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반영하는 나스닥 선물이 또 아시아에서 오르고 있고,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꼭 미국만 뭐 미국이 좋긴 하지만 우리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럼 더 두 번째 추가로. 키워드도 함께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관련주가 있죠. 오늘의 네. 키워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유명한 노래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 오늘 밤 네. 주인공은 나야 나 아시죠? 사실 더 자동차가 불러보세요. 오늘 아침 프리장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의 주인공 나 아니야? 라고 네.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아니야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혔습니다. 지금 관련 주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물컵의 반 이야기인데, 사실 현대차가 대미 수출 비중이 제일 높죠. 반도체보다도 월등히 자동차가 지금 높아요. 그래서 현대차, 자동차에 대한 대미 관세율이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제일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일본하고 경쟁을 하는 구도에서는 같은 비율 15%로 나오잖아요. 근데 뒤집어 보면은 우리는 사실 프리 트레이딩 FTA 때문에 그렇죠. 제로 관세에서 일본은 2.5% 관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합쳐서 15% 되니까 동률이긴 한데 우리는 안 먹어도 되는 15%를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네. 주가가 제대로 좀 반응은 못 하는데,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더 잘 만들어서 더 많이 팔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믿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는 좀 지나봐야 됩니다. 당장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자동차는 하락하지만 조선 섹터는 상승하고 있거든요. 뭐 배야 뭐. 예.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중에서 1,500억을 조선 관련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오늘 현대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대감 네. 조금 더 키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조선은 지금 메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스가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혹했던 부분도 아마 이 조선 쪽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음 카드,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카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방송용이 아니라서 조금 모았는데 잘 녹여 들어갈 테니까 계속 집중해서 오늘 시청하시는 걸 놓치지 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속으로 들어가시죠. 자, 마켓 오프닝은 마켓 오프닝대로,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기업 이야기는 시장 전문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주영 아나운서가 또 기업 던져주셔야 되는데, 기업이 아니네요. 네, 오늘은 첫 번째 관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추가로. 굉장히 커서요. 지금 지수 상황과 시장에 대한 전망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코스피는 약보합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의 힘이 조금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유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들어오기 전에 이제 타 방송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타이틀을 뭐 15% 타결 그러면서 이제 매수, 매도 이렇게 타 방송에서 네.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남의 것도 우린 인용해야 됩니다. 뭐 사고 싶은 분들은 사시면 되고 팔고 싶은 분들은 파시면 되는 거죠. 네. 예, 그게 다 있어야 시장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준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뭐 이제 절반 이상은 뭐 성공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도대체 어떤 걸 해야 성공했다고 얘기할까? 뭘 해도 절반의 성공이겠죠. 뭐 최선 어차피 그 네, 뭐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렇죠. 엄청난 깡패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EU도 마찬가지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뇌물을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뭐 황금 투구를 갖다 줘도 15%를 맞은 일본에 비하면 그리고 5,500억 달러 투자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또 우리 3,500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48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환율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30조 정도 되니까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한 1년 예산 정도가 안 되는 한 80%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론 수익금은 미국이 가져가죠.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이 뭐 EU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조건을 되게 잘했다라고 하는데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지만 나라가 많고 그리고 뭐 미국이 원래 투자했던 금액 정도를 뭐 4분의 1로 나눠보면 4년치로 나누면 거의 뭐 원래 투자하던 금액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EU는 협상을 잘했다라고 하는데 EU도 근데 15%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에 실망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동안 많이 먼저 올렸기 때문에 일본 타결 이후에 유럽 타결되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국내도 빨리 타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15%의 기준점을 두고 주가는 먼저 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그러면 시장이 되게 좋을 거다. 아침에 새벽부터 뭐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대가 클 때 주가는 생각보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경우도 초반에 타결됐을 때 일본 증시도 막 불타오르고 뭐 도요다 뭐 그렇습니다. 막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피크치고 이렇게 맞아요.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도 일단은 타결 소식에는 환호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또 셀 언 뉴스 차익 매도의 빌미가 됐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렇지 이건 밀릴 줄 알았어요 라든지
내가 사면 꼭꼭지야라든지 여러 가지 낙담을 하실 텐데 그것도 풀이하기 나름일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제 불량배 얘기를 그렇죠. 자꾸 들어서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복면 강도를 만났는데 털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형이야. 그러면 제일 좋죠. 네. 집에 가서 만나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음. 그러니까 이 타결 내용을 보면은 사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처럼 뭐 다 갖다 바쳤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디테일 내용이 당장 캐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투자해야 되는 거를 뭐 한꺼번에 좀 발표해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고 발표하면서 뭐 자기 자랑도 하고 자기 자랑이라는 게 근데 자기 성과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를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뭐하니까 아유 우리가 좀 양보했어요. 라고 하는 걸 이제 또 물어뜯는 또 시장의 저기가 있겠죠. 네. 이제 알래스카 얘기도 없는 걸 보면 사실은 알래스카는 그럼 일본이 개발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우리 보면 타결 내용에 예, LNG를 LNG. 구입한다는 얘기만 있는데 그게 알래스카 건지 아니면 같이 개발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마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얘기는 없는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성공을 했다. 그런 게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세부 내용은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또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알래스카가 예. 좀 뭐 수익성도 불확실하고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가고 싶은 마당에 내용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근데 1,000억 달러가 이제 LNG 구입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네. 거기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천연가스를 사는 건지 이제 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그쪽 얘기가 없으니까 실망 매물은 그쪽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보면 일단은 결정이 된 거는 긍정적인 거죠. 네. 예. 현대차 회장님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15% 관세가 아니라 정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뭐 90일 유예 이러면 90일 동안 또 소갈이 해야 예, 되니까. 대책을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15%면 원가 절감하고 뭐 잘 팔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일본의 0.25 뭐 이렇게 적다 뭐 이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똑같이 15%죠. 물론 이제 2.5% 있는 데서 맞은 건가 뭐 12.5%를 부과된 거랑 우리 한꺼번에 15% 부과된 거랑 근데 결국엔 이제 같은 관세 결과는 똑같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는 오늘 자동차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좀 의아하다.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인가요? 아니면은 기회죠. 예, 기회입니다. 예. 대수의 기회. 예, 이럴 때는 오히려 지금 오늘 삼성전자 며칠 계속 올리다가 삼성전자 이제 좀 갑자기 비싸 보이니까 좀 팔죠. 예, 이제 테슬라 효과 이제 끝난 건지 아니면 뭐 그러면 삼성전자 팔아야 되냐? 다시 7만 원 밑으로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은 오늘 오늘 2분기 확정 실적이 나와서 뭐 반도체가 4천억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실망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하이닉스가 또 반대로 또 올라와 주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욕심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오늘 정도면 저는 3,250선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세론도 아니죠. 사실 네. 정확히 얘기할게요. 예, 그냥 보합권 지키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종목별로는 좀 과하게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관세 결과를 보면서 되게 아쉬웠어요. 왜요? 제가 꽤 오랫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져줘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이번 관세 결과를 보고 뭘 느꼈냐면 일본은 냉장고에 넣어놨던 식은 밥을 데워서 줬고 트럼프에게 한국은 뜨신 밥을 새로서 지어서 줬다라면 똑같은 동률과 비슷한 투자 금액의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네. 한국이 더 손해인 것 같거든요. 뭐 대미 투자 금액은 일본이 5,500억, 한국이 3,500억이라고 하더라도 3,500억 달러.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정도를 계속 기존에 투자를 해왔었어요. 5천억 가까이를. 그러니까 우리 500억 더 얹어서 많이 주는 것처럼 할게라고 했던 거고 뭐 우리도 농산물 열었잖아. 근데 쌀이랑 소고기는 좀 제한한다고 하잖아. 네. 그럼 비슷한 거 아니야? 일본은 쌀 개방했다고 하는데 라고 한다면 일본은 없던 쿼타를 만들어서 쌀을 수입한다고 한 게 아니라 네. 원래 일본 국가의 정책상 외국의 쌀을 한 5% 정도 수입하는 비율을 여러 국가들에게 나눠서 줬었는데 이거 다 미국 가져. 너네 그냥 이만큼만 해? 라고 해서 결국 자국 산업, 자국 농민
국민에겐 피해가 한 개도 없게 끝났던 거였거든요. 음. 이런 걸 보면 일본 2%대 빠지면서 다음 날부터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한국 자체는 엄청 기대에 맞춰서 좋게 나온 결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더 조정을 받을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다. 뭔 말이야? 관세 얘기는 끝났지만 저는 아직 더 기대를 가져볼 내용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결론은 결론은 오를 거니까 어. 관세에 대한 내용은 좋지 않았더라도 어. 실망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좋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네. 이게 있잖아요. 그 최선의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거를 깎을 필요 없고 지금 어찌 됐건 판세의 그 패권을 쥐고 있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폭을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챙기면 되는데 항상 제가 이제 뭐 이건희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오래된 경력 주식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들한테 수익 난 거는 밖에다 자랑하지 마라. 당신이 수익 난 거를 좋아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은 세상에 당신 빼고 아무도 없잖아. 네. 손실 난 거는 징징거려도 대충 이해해 주세요. 네. 수익 난 거는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화장실 가서 조용히 웃어라 이러거든요. 시장에 겸손하고.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이 협상 과정에서도 아마 미소 짓는 뭔가가 있는데 이거는 대놓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겠나고요. 혹시 예측하고 계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관세뿐만 아니라 국내 로컬의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조금 막 소달구지 제가 가끔 써놓지만 네. 삐거덕 맞아요. 굴러는 가는데 뭔가 삐거덕 거려가지고 좀 불만이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고 그거는 미래에는 좋은 쪽 네. 믿어보고 밀어주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조정시 매수 우리가 늘 얘기하는 몇십 년째 매수하고 있는 이번에는 진짜 매수가 맞지 않을까? 저도 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에이펙. 에이펙에는 뭐 시진핑부터 트럼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내용 속에서 절대 실망할 필요 없다. 어쨌든 해석은 맞아요. 이렇게 했더라도 네. 시장에 대한 기대감 전 연말까지 꾸준히 가져갑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2주 안에 이루어지죠. 물론 네. 화상 회의가 될지 아니면 뭐 직접 대면을 하실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상회담은 분명히 뭔가의 이 딜이 왔단 말이에요. 네. 체결되고 하지 그냥 막 전화 연결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지 그렇죠.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굵직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공개하기에는 좀 뭐한 것 같고 제가 하여튼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가 또 추가로 자동차에 대한 얘기 좀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모든 언론이 그리고 지금 아까 김유정 아나운서도 얘기했는데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비교할 때 거기밖에 없으니까 비교를 먼저 했고 옆에 이웃 국가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좀 또 다르고 규모도 사실 일본이 훨씬 큰 나라죠. 지금은 우리가 자주 여행 가니까 되게 못 사는 나라처럼 느끼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그런 거에 비교해서 자꾸 유럽과 일본과 비교를 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가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 최근에 올라온 것도 없는데 뭐 사실은 좀 빠진 거죠. 예. 근데 앞으로 현대차, 제가 이제 전에 삼성전자의 키는 파운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주가가 갔는데, 중요한 건 현대차는 그럼 앞으로 뭐 때문에 갈까요? 올라갈까요? 김지현 아나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요. 앞으로 뭐가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몇 대 더 판다고 주가가 갈까요? 그렇게 잘 팔 때도 주가가 못 갔는데 그러게요. 뭐 몇 대 네. 더 파는 거 중요하죠. 중요는 한데 그거보다 테슬라가 자동차를 잘 팔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네. 결국에 이제 현대차가 얼마나 지금 뭐 로봇 사업이라든지 신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저는 오히려 주가의 모멘텀은 있을 거다. 자동차 지금 10대 덜 팔았다, 뭐 10%덜 팔렸다, 이런 거는 당장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지금 PBR이 0.5배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비싸다고 뭐 파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거죠. 작년에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다 내줬던 회사가 현대차인데 그 회사가 지금 1배도 못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다라고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사놓으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 따라 그러나요? 뭐라? 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아, 아무따. 네. 갑자기 이순재 선생님 생각나는데. 하여튼 자동차에 대한 거는 매수 의견을 주셨고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 타이밍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돌고 돌아야 돼서 또 새로운 이슈를 막 찾으려고 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던 에이펙 같은 게 있고 중국도 올 수 있다고 하고 한국과 협상 관련된 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테마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수급이 몰리고 집중할 것 같은데 지금 자금이 많다면 다 넣어놓고 중장기로 대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다른 테마 먼저 잠시 대응하고 현대차가 매력적일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저기 하니까. 그런 분들은 현대차를 사시면 안 돼요. 예, 현대차,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큰 그림을 보고 사셔야지. 예, 이게 뭐 그러면 이제 쫓아다니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럴 거면 이벤트에 집중하시는 게 맞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쳐서 네. 그러면 요리조리 피해가는 걸로. 뭐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뭘 그러면 관심 있게 좀 보세요. 화장품. 화장품? 그리고 중국과 관련돼서 기대할 수 있는 거, 소비? 대북과 관련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비 관련 종목들, 한알령 해제 관련 종목들 슬슬 다시 한번 컨텐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뭐 자동차, 어제는 삼성전자의 테슬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 막 이렇게 테슬라와 뭐 이렇게 굵직한 산업들, 조선, 네. 방산 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한때 좀 각광받다가 쏙 들어갔고, 근데 화장품이나 소비재 쪽을 좀 보고 싶대요. 맞는 벌써 오늘도 뭐 SM이 8% 이상 올라오고 있고. SM.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화장품들도 이제 실적 발표 때가 됐죠. 그러니까 이럴 때 미리 사놓고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뭐 실리콘트도 많이 빠졌었고, 뭐 지금 보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다 한 번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놓고 실적 발표 때 또 한번 매도하는 기회가 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 안 볼 때, 남들 네. 같이 보는 거 우리 김정환 선수가 그렇게 어쩔 때는 또 그렇게 또 하고 그렇죠. 굉장히 유연성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잘못 들으면은 참 주태없다. 뭐 갈 때와 같이 매일매일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좀 난해하긴 한데 그다음에 할 얘기. 네, 화장품, 콘텐츠, 한알령 관련주. 일단 지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기업을 들기도 꼭 찍으면 하고요. 오늘 좀 뭐 어떤 특이한 기업 뭐 보고 지금 싶은 거 가장 화장품 내에서 핫한 건 APR인 것 APR? 같아요. 뭐 화장품도 갖고 에디큐브로 가지고 있고 뷰티 디바이스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헬스케어 디바이스까지 확장한다라는 이야기 들려왔고 네. 또 최근에는 배당도 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헬스케어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APR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예, 용기 있는 분들은 사시면 되죠. 그렇죠. 예, 지금 추세 매매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PR 같은 게 전형적으로 이제 파마 리서치가 처음 올라갈 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뭐 밸류 계산해 보면 뭐 그닥 엄청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성장성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다른 화장품주들이 쉬어갈 때도 안 쉬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음봉 나올 때 사셨다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는 파시는 이제 형태로 가셔야 된다. 근데 조정은 꼭 한번 나올 겁니다. 파마 리서치가 한번 흔들렸던 것처럼. 그러면 APR이 조정 나올 때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승자다. 근데 꼭 이렇게 확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뭐 문제 있나? 그러고 안 사시죠. 근데 사실은 그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정이 조정 추세가 꺾여버리는 거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이제 기술적 분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동평균선. 요즘은 대부분 투자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정도는 김정은 아나운서도 그런 거 보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걸로. 네. 자, 오늘 두 분 사이에 끼어서 조금 힘드네요. 네, 한쪽에 이원희 대표는 알아서 사세요. 네, 김정은 아나운서는 남들 안 보는 거 볼 거예요. 네, 이러고 조금 힘들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